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윤희숙 의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권에 대해서 운동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심플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지금 윤희숙 의원이 운동권은 조국 사태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임종석은 행자부 대장이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라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586 운동권들이 본인들은 정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외치는 모든 구호는 다 어떻게 돼요? 정의로운 것이고 자신들의 목표는 항상 올바른 것이고, 그죠? 올바른 것이고 자기들은 진리이자 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망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권 출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아프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정신적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항상 올바르고 본인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관점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를 하냐? 이 질문부터 해야 되거든.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예?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적인 구주이시고 진리이신 요 부분을 그리스도 제외하고 예수만이 일반적으로 진리. 정치적인 부분에서 과연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사고를 해봐야 돼요. 예? 지금 대한민국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 정책? 그죠? 근데 이거 혜택 보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이 혜택을 보고 또 특히 이 취약계층들의 혜택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책은 국가에 어느 정도 물론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지만 우리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책은 이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정의로운 거죠. 그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대다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니까 다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의료보험 제도는 누군가가 볼 때는 또 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정의라는 기준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운동권은 그게 안 됐다. 심지어 이 양반들이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보통 주체사상의 신봉자들, 주체사상의 신봉자들 여러분, 그리고 민족봉을 때려 맞은 분들이죠. 한민족봉. 우리 민족은 하나야. 우리 민족은 하나인데 외세가 갈라놨어. 외세가 갈라놓고 이 갈라놓은 외세들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타도의 대상의 중심에 이 미제국주의 앞제비들이 있는 거야. 예? 이 일본 이 세력들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못됐어. 친일파 청산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이 없는 나라야. 이거는 근본이 없는 나라야. 이런 개망상의 쓰레기 같은 어떤 이 사상에서 나오는 현실 인식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완전히 병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운동권들이 욕먹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변화하고요. 그죠? 발전해야 됩니다. 예? 변화하고 발전돼야 돼. 계속 어느 지점에 어느 시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부족한 부분을 또 사회주의 정책에서 이 메꿔주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주는 무조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되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 운영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정책인데, 이분들은 지금 사상적으로 완전히 지금 도태가 돼 있다. 도태가.
세계를 글로벌화, 그러니까 글로벌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장님처럼, 제가 장님을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비유를 드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협소하다. 예, 협소하다. 예, 이런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고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장 큰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남북관계예요? 남북관계가 지금 일부 좌파들이, 좌익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게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가져다 줍니까? 이게? 리스크를 가져다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패권국 미국하고 쫓아가려는 중국하고 이게 힘 대 힘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물론 결과는 다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무조건 정해져 있고 미국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미국과 거대한 경제, 세계 최고의 경제체를 자랑하는 미국과 또 2대 경제체를 자랑하는 중국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 힘겨루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파열음이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탄을 매기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하고 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중국에 여러분 이 수출 의존도가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다운되고 또 미국과 중국이 이 마찰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말 이 중차대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운동권 똥팔육들이 무슨 현실 인식을 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네?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 그냥 지금 민주당 보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노선 자체가 친북이고 친중이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중국의 손을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중국과 함께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말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이 났다. 네? 남북관계 파탄이 나서 이게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들이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북한발 리스크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밖에 이 지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고 세계 경제 10위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적인 망언이나 그리고 테러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위축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좋았다 나빴다 그러지만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북한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남북 관계가 무너지면 이게 대한민국 완전히 큰일 나고 절단난다라고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망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386 컴퓨터, 586 컴퓨터 아시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삼복 컴퓨터 또 뭐 있더라? 이거 박찬호 씨가 선전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지금 2024년에 여러분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팔립니까, 여러분? 네? 시장에서 386, 586이 지금 나오면 팔립니까, 여러분? 도태되죠? 네, 도태되죠? 이건 뭐야?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응? 쓸모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운동권은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이 발전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운동권, 정체된 운동권, 더 나아가서 현실 인식 파악이 안 되는 운동권, 똥86, 586 그리고 전대협, 한총련 이런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라의 재앙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단 말이야. 저희 일전에도 계속 운동권 얘기 나오면은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이 지금 뭐 경제 관련해가지고 윤희숙 의원이랑 입씨름했다 또 지금 완전히 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뭐 1.4%로 주저앉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얘기다라고 경제 전문가잖아요, 윤희숙이. 바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데이터를 잘못 읽었다. 예? 이유인 즉슨 뭐냐. 국민소득은 늘었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달러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거죠.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이제 이 5586 운동권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 예?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 이분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586 똥86 운동권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분들이 바로 구태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에 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 경제의 이 뒷다리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이 총선을 통해서 586들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